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조 스님 이야기 잠깐만, 이게 시대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선종에서는 해능 스님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뒤쪽으로 나가면 이제 임재 스님 같은 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마조 스님 하면 뭐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평상심시도가 마조 스님이에요. 그래서 일상화, 일상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인식의 환기, 이제 도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일상화가 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마조 스님이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무상 스님 제자 아니요? 이 얘기가 나와요. 마조 스님은 남학 회양 스님 제자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학 회양 스님. 그러니까는 해능 스님 제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남학 회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제자가 마조 스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 규봉 종밀이라고 하는 분이 화엄종의 오조기도 하고 신수 스님 계열의 선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화엄선을 주장하신 분인데, 저 종밀 스님이, 종밀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런 분도 계셨구나 이 정도인데 원래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저분이 뭘 얘기하냐면 신회 스님이 7조입니다를 얘기하는 게 저 종밀 스님이에요. 신회가 7조예요. 해능, 신회 이렇게, 해능, 신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 분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마조 스님이 정중사 무상 스님 제자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선종사의 큰 파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저거는 이제 호적이라고 하는 최근 분이 그거를 이제 다시 더 공개해서 더 크게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마조 스님이 원래 선생이 요 정중사 무상 스님 아니냐라는 설이 제기가 됐고, 이 마조라고 하는 사람 밑으로 88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쫙 번성하거든. 예, 문도가 번성하거든. 그런데 맨 처음에 마조 스님 고향이 저쪽이에요. 사천성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약간 출가 생활을 하다가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른한테도 배우고 무상 스님한테도 배우고 이 처적 스님한테도 배우고 뭐 이렇게 했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딴 데로 자기 인연을 찾아서 간 것 같은 뭐 이렇게. 그런데 무상 스님과 마조 스님이 연결된다더라. 그것만 기억해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순서상 여기 먼저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홍인 스님까지는 그대로고,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 간에 충돌이 붙는 논점이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안 붙었어요. 후대에 붙는 거예요. 후대에 누구에 의해서 붙냐면 신회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붙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뒤쯤에, 그게 낙양 쪽에서 하남성 활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현 할 때 현, 활현에 활대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대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고, 거기서 북종에 이 보적 계열의 숭원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붙어요. 논쟁이 붙어. 거기서 이제 신회가 어떻게 보면 난리지 이긴 것 같아요. 근데 꼭 이겼는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회 기록만 있어요. 그게 보리달마 남종정 11혼이라고 하는, 이겼으면 글을 남겼을까 싶기도 하고, 대부분 글을 남긴 쪽이 진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그 당시에 그냥 쫙 이겨버리면 굳이 글을 남길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중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되게 재밌는 논쟁이 몇 번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이건데, 전국 시대로 올라가면 누가 이제 논쟁이 있냐면 맹자와 고자의 인성 논쟁.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맹자의 성선설, 그 다음에 순자의 성악설 이러는데 그 두 분은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연대가 안 맞아서. 그래서 고자하고 맹자하고 붙는 논쟁이 있어요.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했고 고자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 그랬어요.
일종의 존 로크의 백지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백지로 태어나서 거기에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나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야, 사람이 다 선하게 태어났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은 어디 있냐? 악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논쟁이 나중에 화엄종과 천태종 사이에서도 또 벌어집니다. 청량지 인관 스님 쪽 계열하고 현계 다면 스님 쪽 계열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논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근데 그런 어른들도 다이다이로 붙은 건 아니거든. 이게 재밌어. 이게 재밌어. 진짜 맞짱 이렇게 딱 뜨고 끝장 토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활대의 종로는 신수 스님이 이긴 것 같긴 해요. 맹자하고 고자의 담론에서는 그때는 논리적으로는 고자가 이겼어요. 근데 고자 쪽 기록이 없으니까. 고자 쪽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수 스님 쪽은 신수 스님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수 스님이 이게 좋아. 이게 토론에서는 내가 토론 이런 거 하면 진짜 잘하는데. 이거는 순발력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순발력하고 단어 선택하고 대중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1대1을 이기는 게 아니고 대중을 어떻게 끌고 와서 다 내 편으로 만들어서 얘보다 내가 세 보이느냐가 관건이야. 이해가 됩니까? 얘는 어차피 나한테 굴복 안 해요. 왜? 내 반대편에 서 있거든. 그러니까 대중들이 내가 이겼다는 인식만 딱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순발력입니다. 정치인들도 나와서 토론하는 거 봐봐. 그러면 그 당에서 제일 입심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눈높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막 뒤적거려 갖고 뭘 찾아서 뭘 제시할 그거 필요 없어. 대중 눈높이를 딱 보고 거기서 유효적절한 걸 탁탁탁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제 막말을 좀 섞어야지. 요즘은 막말을 섞어야 되는 시절이야. 예전에는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슈거리를 만들어줘야 언론이 그거를 보도를 해주거든. 예. 저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 핑계 갖고 성공한 거는 김건모밖에 없다. 그런 거 재미있잖아.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뽑아버리잖아. 이거 예전 우리 어렸을 때 정치 토론에서 그런 거 나오면 저게 무슨 자질도 안 되는 게 이렇게 했을 건데 요즘은 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기 1위 하는 분들이 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되잖아. 이게 막 독하게 나오잖아. 시절이. 예전에도 말싸움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하면 이게 재밌어야지. 뭐 어려운 얘기, 지만 아는 얘기 뭐 이렇게 꿍시렁 거리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때는 신의 스님이 워낙 강하니까 아마 이겼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거보다 더 재미있는 게 남송시대에도 또 터져요. 연산 아호사에서 터지는 사건인데 호남 쪽에서 아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 호수. 거기에 그게 연산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거기 아호라는 호수에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거든. 그게 누구랑 붙냐면 주자하고 붙어요. 주자하고 육상산이라는 사람이 붙거든. 참 기가 막히다. 아호의 아호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막 둘이서 박 터지게 붙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주자하고 육상산하고. 주자가 네임밸류가 있잖아. 박살 났습니다. 주자 박살 났습니다. 왜? 주자는 약간 꼼생이 같은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뭐 증거 따지고 꼬박꼬박 이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말 심하게 안 하고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육상사는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그거 앞에서 당하면 못 이깁니다. 그 앞에서 당하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육상산이 주자를 거의 뭐 박살을 냈지. 박살 냈지. 쉽게 말해서 답답한 놈의 새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런 걸 했어. 주자가 이거 씨. 육상산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육상산 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개의 그게 있지. 하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전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이다. 모든 성인의 경전은 내 마음에 대한 주석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통째로다가 확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지. 무슨 놈의 공부를 꼼꼼실이 이랬지 쪼잔하게 그런 거 외워가지고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촌팽이 같은 놈들 말이야. 이러면서 딱 치고 가고 말빨 좋거든. 막 이게 선동가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못 이깁니다. 내가 주자였으면 피했어야지. 글로 써서 만약에 논쟁이 붙잖아요. 주자가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들어야지 그게 되지. 이렇게 글로 보잖아요. 논리가 좀 약간 딸리는 것 같아. 앞에서 볼 때는 그게 전혀 못 느껴져. 멋있어. 사람이 빨려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쫙 하면 빨려 들어가는데 막상 글로 보잖아요. 조금 논리가 이렇게 치밀하진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 육상산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육상산 계열이 왕양명으로 넘어가서 유광학이라고도 하고 양명학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이 학파가 주자학을 중국에서는 완전히 넉다운 시키고 이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심학 계열인데 그게 원래는 불교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 쪽에서 언제나 이 양명학을 비판할 때 뭐라면 사선이다. 불교 사자다. 그러니까 선종을 뺏겨 먹은 거다 너네들. 방금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이다. 딱 선종이거든 이게. 네, 선종이거든.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재밌지.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빅매치지. 이런 거 한번 터지면 야 그거는 거기 구경만 하고 있어도 재밌을 거야. 이거는 빅뱅 공연보다 재밌겠을 거다. 야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동시대에 태어나서 나이도 비슷해야 돼요. 몇 살 차이 안 나야 돼. 이게 뭐 한 30살 저런 식으로 신수하고 해능 차이는 그럼 못 붙어. 못 붙어. 이거 어떻게 붙어? 완전히 무슨 내 한참 선배하고 어떻게 붙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딱 비슷한 시대에 만나가지고 티격태격하면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신수가 이겼던 것 같아요. 그냥 상황으로 봤을 때. 신혜 스님이 워낙 이게 또 센 분이거든. 그래서 신혜 스님도 어떤 종파를 만듭니다. 이게 종파 만드는 게 되게 재밌어요. 여기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선생이 종파를 만들었으면 그냥 하지 제자가 또 만들어. 그러니까 이 양반도 대단하다는 뜻은 돼요. 종파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뜻은 돼요. 그래서 신혜도 있어요. 이게 하택종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을 좋아했던 사람이 규봉종밀이고 그래서 이 양반을 칠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 계열의 요 신혜하고 종밀 계열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진울스님입니다. 그래서 진울의 도노점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울스님의 기본에서 보면 하택 신혜하고 저 규봉종밀을 긍정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이 신수하고 해능 스님의 논점은 뭐였냐면 교냐 깨달음이냐 그러니까 둘 다 불교는 깨달음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선 쪽에서의 깨달음이냐 그 다음에 교 쪽에서의 깨달음이냐 교 쪽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현수법장 스님 얘기할 때 제가 잠깐 해드렸어요. 교상적 관법 그러니까 이치를 정확하게 그대로 모든 이치를 내가 쫙 꿰뚫고 있으면 교리를 꿰뚫고 있으면 번뇌는 사라져버린대.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잘 모르니까 이럴까 저럴까 해서 이게 번뇌가 생기는 거지. 내가 이치를 쫙 꿰뚫고 있어. 그러면 평안하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꿰뚫고 있으면 내가 진짜 모든 주식의 변수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나는 마음이 평정하겠지. 주식 그래프는 계속 이러고 있지만 나는 그거를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교종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상적 관법이라는 게 내가 그 이치를 전부 다 어느 정도 이상 꿰뚫고 있으면 나는 언제나 평안하대.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그때 코로나 때 이거 골로 갔다가 양적 하나 하면 그러면 다시 주가 올라간다. 이때 사야 된다. 뭐 다 아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변동폭이 없어져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고 이 이치들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한 종류 더 있지. 우리 같은 사람. 주식 안 하는 사람. 그래프가 어떻게 돼도 마음이 평안하지.
중국의 뭐 부동산 그룹이 망하게 됐어요. 중국 규제해가지고 망하게 됐어요. 나 안 샀는데 뭐. 강 건너 불. 그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쳐서 주식시장에 이게 전체적인 주가 지수를 다운시킨대요. 안 샀는데 뭐. 어쩌라고. 안 샀는데 뭐. 그리고 그것도 있지. 집도 있지. 집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에이씨, 그럼 샀었어야지. 하지만 우리는 절이 있으니까. 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뭐 주식이 오르면 나 아직 안 탔어요. 안 탔어요가 있어. 나 타고 난 뒤에 출발해야 되는데. 야, 출발하면 더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더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타고 있는 사람도 하나 있는 사람하고 두 개 있는 사람하고 다르지. 하나 있는 사람은 사실 큰 그게 없죠. 내가 사는 집인데 그거 뭐 팔아먹을 거야, 뭐 어쩌할 거야. 떨어져도 사는 거고 올라도 뭐 오르면 기분은 좋지. 기분은 좋지만 내가 나중에 팔아서 옮기려고 하면 내가 똑같은데 이게 조건이 내 것만 오르면 버는 건데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화엄종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원리나 이치를 정확하게 네가 알고 있으면,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공부하는 양이 많아져야 되죠. 그런 식의 논리보다 한 방에 내 마음을 바꾸면이라고 하는 게 이 오해 문제예요. 오해 문제. 그게 홍인 스님까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종에서. 그래서 선보다 간편하고 유효적절하고, 그러니까는 변동폭을 전부 이해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그로부터 나처럼 저처럼 주식 안 사서 좋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 문제라고 하는 게 교에서 선으로의 전환. 그러니까는 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이 얘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차지하지, 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았는데, 선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면서 선 안에서 어느 정도 이상 조직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지면, 작을 때는 잘 참으면서 그냥 살아. 근데 어느 정도 커지면 안에서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고려말을 이렇게 보면, 고려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들이 한쪽에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림, 훈구 대신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림이 있는 거고, 사림이 이제 이색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길제, 정몽주,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타협하지 않고 이제 은거했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림들이 나중에는 정권을 잡는 거죠. 그게 4번의 사화를 겪으면서 결국 선조 때 정도가 되면 정권을 잡죠. 그래서 사림파가 완전히, 사림이 맨 마지막에 잡으려다가 실각하는 사건이 중종 때 김효사와 이래서 조광조가 이제 죽고 뭐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림이 잡았으니까 끝났느냐? 그럼 이제 훈구는 날렸는데, 그럼 사림 안에서 이제 동인 서인으로 분열하잖아. 그리고 동인 서인으로 분열했다가 이 서인 쪽에서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노론소론으로 분열하고, 또 노론이 잡으면 그 안에서 이제 시파벽파 분열하고, 계속 그렇게 분열하는 거예요. 집단이 커지면.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보다는 선이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비중들을 차지하니까 이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오해 문제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방이냐? 점차적인 거냐? 이렇게. 점차적인 거냐? 라는 관점이 돼도 되는 거고, 이게 강남과 강북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는 강북이고, 이게 강남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수, 그 다음에 이게 해능. 그래서 이진동적으로 한 방에 전환되느냐? 뭐가 똑같은 거냐면 이게 겸불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능 스님이 주장하는 게 겸불성. 이 점차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돼서 완성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
이게 견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나중에 이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릴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완성될 수 있어. 완전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이 완전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미래의 시점이든 현재의 시점이든 내가 완성돼서 내가 자각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자각되는 게 아니고 진울 스님 얘기로 하면 네 것이 아닌 것은 네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어야 뭔 얘기냐면 자, 내가 지금 깨달아서 예를 들어서 완전하게 됐어. 안 그러면 나는 열심히 수행을 해서 30년 뒤에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하게 됐어. 근데 이거는 완전성이기 때문에 이 완전성의 과거 역시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완전이 완전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만이 완전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나는 완전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자각해서 환기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환기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노입니다. 도노.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꿔가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바꿔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봐봐. 이게 도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흑연에게 흑연이나 석탄이나 뭐 탄소에게 압력을 계속 가했더니 어느 순간에 다이아몬드가 됐어. 다이아몬드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질적으로 어느 순간에 탁 변화하는 시점이 있겠지. 이게 도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도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거는 점호입니다. 점호. 이게 지금 점호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점차적으로 가는 거고 압력이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면 저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 점호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 저렇게 해서 압력이 계속 가면 한 번 다이아몬드가 되면 다시 흑연으로 환원은 안 되거든. 그래서 깨달음이 점차적으로 가도 완성돼 버리면 다시 물러나지는 않아 라는 논리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그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가 1등을 했어. 시험 봤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원래는 한 20등 했는데 내가 1등을 했어. 근데 문제는 다음 시험에도 내가 1등을 할 수 있느냐는 미지수지. 아니 내가 조금 뭘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딴 놈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예를 들어서 뭐 육상 금메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이번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어. 4년 뒤에 뵙겠습니다. 모르지. 그게 지금 내가 될지 또 딴 사람이 치고 올라올지 아니면 내가 실족을 할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100m 달리기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적은데 야, 도마 경기 이런 거 보면 진짜 손 짚는데 살짝만 잘못해가지고 삐딱하면 그 사람이 4년 노력한 게 발 짚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살짝 굽으면 바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걔가 근데 한 20번에 한 번 정도 성공했는데 그게 올림픽에 성공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어. 그거 얼굴 보면 나오더라니까. 야, 지도 좋은갑다. 근데 그게 4강전쯤에서 한번 터졌는데 야, 이게 막상 1, 2위전에서 안 터지면 이게 또 그런 거고.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 뭐 그런 거 한참 피겨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이러다가 착지 조금만 잘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만회가 되나? 그거 뭐 완전히 뭐 물거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1등으로 올라간 게 깨진다는 설도 있고 잘못하면 깨진다는 이렇게 보면 요건 더 하열한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요거는 환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점호도 이런 두 가지 패턴이 있다더라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쉽고 간단하게 이해되는 거는 그냥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올림픽 금메달 따듯이 1등을 했다. 근데 이것은 그러면 완전한 거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건 불완전한 거잖아요. 불완전한 거잖아요. 근데 도노라는 건 뭐냐면 이거하고 논점이 달라요. 너는 지금 완전해 있기 때문에
네가 미래에도 완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전에도 제가 대승불교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30년 뒤에 수행을 해가지고 완전성을 얻었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30년 전인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없으면 나는 이것을 얻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완전했는데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만 자각하면 그건 한방이지. 왜냐하면 외부에서 있는 거를 이렇게 갖고 오면 요거는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내 거를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의 차이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거는 한방이에요. 이게 동아시아의 이론론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론론적. 그리고 그게 강남의 개인주의 문화랑 부딪히면서 그게 꽃 피워지는 거예요. 그게 돈오설입니다. 돈오설. 그렇게 해서 둘 중에 신수가 펌프질을 해서 이 북종의 신회가 펌프질을 해서 북종의 신수 계열을 누르고 해능이 이기게 돼요. 이기게 돼. 이겼어. 끝났느냐? 아니, 안 끝났어. 경기가 안 끝났어. 아까 제가 사림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림이 이기고 나서 노론소론으로 분열하고, 동인서인으로 분열하고, 다시 노론이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이제 시파벽파까지 다 분열한다. 이렇게 계속 재분열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또 분열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1라운드에서 이쪽이 이긴 거예요. 이쪽이 1라운드에서 이겼더니 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도노하고 난 뒤에 돈수할 거냐? 점수할 거냐? 그게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이에요. 여기서 신회는 도노점수 쪽으로 갑니다. 도노한 뒤에 내가 그거를 한 번 자각을 했지만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처음에 곱하기를 배울 때 아니면 더하기를 배울 때 선생님이 자, 사과가 2개 있는데 2개가 더 왔어요. 그러면 이게 4개야. 그 다음에 애한테는 계속 비율을 들어주는 거야.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지 더하기나 곱하기는 실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이게 물건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 개념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인간이 더하기 빼기를 이해하고 난 뒤에 곱하기 나누기를 이해하는데 몇만 년이 걸렸대. 그거 이해하는데 몇만 년이 걸렸대.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원래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잖아요. 저 생각해 보시면 증기기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게 훅 바뀌잖아. 세상이 훅 바뀌잖아. 그리고 인터넷이 3차 혁명이 인터넷 혁명이거든요. 인터넷이 95년도쯤에 거의 일반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도 인터넷은 있었는데 뭐 PC통신하고 있었고 찌리하고다가 갑자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PC가 일반화되고 막 이러면서 이게 확 퍼지기 시작했거든. 그랬더니 막 훅 올라오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단계 지금 생각하면 야,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걸 처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 한 단계를 점프하느냐가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명사 안에서 이거는 뭐 옛날 얘기니까 워낙 그 선사시대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문명사 안에서 획기적이었던 게 영의 발견이 진짜 획기적인 거라니까. 영을 발견하기가 진짜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영인데 이거를 발견을 어떻게 했냐. 이게 기원 전후에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황하 문명, 뭐 4대 문명 할 때도 숫자 개념이 있어요. 숫자 개념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사는데. 네 거 내 거, 그 다음에 몇 개 이런 거는 다 생각을 하지. 0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겠지. 근데 0이 없으면 이 문명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0이 추상적 개념이라니까. 실제적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영 설명할 때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0이라는 게 지값은 없고 자기 값은 없고 다른 것과 붙었을 때 값을 준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명에서 한 단계씩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해요. 존재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 사과가 2개 있는데 2개가 더 생겼어. 그래서 4개야. 뭐 이걸 계속 반복해주면 애가 어느 순간에 더한다는 개념을 이해했다. 하지만 밥 먹고 TV 보고 게임 몇 판 하고 하니까 또 얼떨떨한 거야. 그래서 다음 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애가 또 이렇게 우리 한 거야. 그래갖고 좀 이걸 몇 번을 반복해야 돼. 그러면 애가 그 다음에는 완벽해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등수학은 못하지만 더하기 빼기 이런 거는 완벽해졌지.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 개념을 잃어버리지 않지. 요게 도노 점수요. 반복해서 한 번 이해하고 그걸 반복해서 완벽하게 된다. 그게 하택 신해가 말하는 거예요. 하택 신해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해가 어떻게 보면 해능 스님에 있어서 관우 같은 사람이에요. 관우 같은 사람. 유비에게 있어서 관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신해예요. 그런데 제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가 신해. 신수라고 썼네. 신해. 제자가 많다 보니까 이때는 신해한테 밀리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어. 제자들이 있어. 그게 남학회양하고 청원행사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청원행사. 해능 스님 제자 중에서 이 3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완전하게 사람이 개념을 이해하면 한 번만 이해해도 깨지지 않는 거지. 야, 게임 몇 판 했다고 개념이 오락가락하면 네가 그 불완전하게 이해한 거 아니야. 그걸 오라고 할 수 있냐?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완벽하게 한 방에 딱 박혀버리면 그러면 다시는 안 잊어버려. 불에 한번 뒤어봐. 뒤고 나서 한번 뒤지게 한번 뒤었으면 불에다 손 안 넣어. 그거 뭐 게임 100판 하고 와봐. 미드를 20개짜리를 보고 와봐라. 불에다 손 넣나? 안 넣어. 왜? 확실하거든. 이러다 골로 가겠다. 이러다 골로 가겠다. 라는 생각이 확실하면 그걸 돈수라고 합니다. 이 논쟁이 80년대에 해인사 성철 큰 스님하고 그 다음에 송광사 진울 스님 계열이 붙어서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졌어. 이쪽에 안 돼. 신해가 또 이빨이 세니까. 근데 이분들 제자에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호남의 석두, 강서의 마조라고 하는. 지금 그 마조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택 신해 계열에서는 저분들의 필적할 만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 쪽에서 맨 처음에는 사실은 해능 스님이 밀렸는데 이쪽에 신해라는 사람이 나올 때 이쪽에는 보적, 그 다음에 이게 숭원 뭐 이런 분이 이 숭원이 신해한테 밀려서 점점 해능 쪽으로다가 기울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신해가 자기가 이제 7조다. 6조 다음에 7조가 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제자는 좀 찌리하고 이쪽에서 갑자기 또 딴 사람들이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갑자기 또 이게 팽당합니다. 이쪽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쪽 계열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나중에 임재종 그 다음에 위양종이 나와요. 이건 훨씬 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계열에서 법안종은 맨 뒤에 나오는 거고 운문종, 법안종, 그 다음에 조동종. 법안종이 맨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가라 그래요. 오가. 중국은 지역이 많아서 사람들이 인종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문화들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선이 전해지거나 유행을 하더라도 패턴들이 달라. 그러니까는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남진 스타일이 있고 나훈아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꽃미남 스타일도 있는 거고 약간 이렇게 터프한 스타일도 있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조동종 같은 경우는 이건 상당히 여성스러운 그런 쪽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에는 임재종보다 조동종이 더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임재종은 나훈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지 한번 내려볼까요? 뭐 이런 거. 5분 동안 내가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게 임재종은 이렇게 활발한 막 남성적인 거예요. 경상도 남성 스타일. 그리고 저 조동종은 요즘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위를 봤으면 좋겠다고 싶은 애들. 여자한테도 잘하고 어머니한테도 아유 어머니 뭐 이러면서 막 살갑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때 그런 남자를 만나면 여러분 부모님은 저게 무슨 저게 뭐 좀 잘못 먹었나 싶은 그런 쪽 사람들이 요즘은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동종. 그래서 요즘은 저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세라서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잘 살펴주고 챙겨주고 뭐 문안 인사 이게 전화하고 따뜻한 사람들,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고 따뜻한 사람들이 잘 먹혀서 조동종이 오히려 잘 먹히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 스님이 이 남학회양의 제자인 저 마조 스님이에요. 마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마조 얘기를 하려고 마조까지 오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환장하고. 그래서 마조의 행동주의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동주의 그 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건 해능 스님한테도 나와. 예. 측현무가 설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능 스님한테 보내서 장안이나 낙양 쪽으로 한번 오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해능 스님이 안 간다 그러거든. 가지 않겠다. 이렇게 딱 하는데 그때 이제 장안 사람들은 앉아서 선하는 거를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마음의 문제지 않는다고 선이냐? 이런 식으로 해능 스님이 말을 하시거든요. 그게 강남 문화. 그리고 강서의 마조도 저게 이제 강남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대한 긍정과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집중하는 그의 선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특징이에요. 그걸 잘만 살릴 수 있으면 그게 미학적인 관점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철학적인 관점은 합리성이고 미학적인 관점은 주관성입니다. 그래서 선은 주관성이에요. 교종은 합리성이에요. 합리적인 게 좋은 거냐? 합리적인 게 좋은 거기도 한데 실제로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잘 안 살아.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제품을 살 때 명품이 더 튼튼하고 뭐 그러냐? 아니야. 명품이니까 사는 거야. 질이 더 좋으냐? 질이 훨씬 좋은 보세를 줄 테니까 명품하고 바꿀래? 아니, 그건 아니고.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합리성하고 또 달라. 그거는 사람 뭐 결혼할 때도 그런 거 대부분 그래. 인간이 큰 결정을 불합리하는 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미학이야.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인간에게는 그러한 것도 있고 합리성에 대한 추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합리성이라고 하는 요러한 부분, 이 미학적 부분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해. 합리적인 게 행복한 게 아니야. 불합리하도 내가 왜 당신은 명품을 사느냐, 뭘 하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질러도 내가 2,000만 원어치 행복해. 그럼 지를 만한 거야. 그건 지를 만한 거야. 그래서 이게 또 생각이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명상주의 시절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저 선종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건드려 볼까 싶어요. 웬간하면 내가 안 건드리려고는 하는데 왜냐면 이게 사상 이런 걸 건드리면 또 머리 아프다 캐. 가뜩이나 이거 어렵다 하는데 코로나인 게 다행이에요. 사람 많이 안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마조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천태종 얘기도 좀 하고 사상 같은 걸 간략하게 한번 선의 사상 같은 거를 간략하게 한번
해볼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이 명상주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 쉬우면 스님들이 저렇게 맨날 앉아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